잠깐만 상상해봐.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지금 이 순간에도 중고시장 어딘가에는 역사상 가장 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SUV들이 조용히 서 있는데 그 가격이 평범한 휴가 비용보다도 낮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싸게 책정된 최신 크로스오버를 쫓아다니며 장기 할부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을 때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은 이미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시장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곳에서는 전설적인 내구성과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이른바 올드스쿨 SUV들이다. 제조사들이 광고보다 내구성과 수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시기에 만들어진 차량들. 이런 차들은 50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주행거리도 무리 없이 버텨내며 옆에 있는 최신 차량이 벌써 큰 수리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에도 묵묵히 달린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이 증명한 15대의 SUV를 하나씩 파헤쳐본다.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관리만 해준다면 거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모델들이다. 그리고 미리 말해두지만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믿을 만한 중고차 리스트가 아니다. 여기에는 시장에서 과소평가된 모델들, 진짜 전설로 불리는 차량들,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보석들이 담겨 있다. 정비사들이 진심으로 인정하는 차들, 그리고 한번 손에 넣으면 쉽게 놓지 않는 이유가 있는 차들이다.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분석과 솔직한 자동차 리뷰가 마음에 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응원해달라.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달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것이며 새로운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든다. 채널을 구독하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성장하며 1000명이라는 이정표를 같이 만들어 보자.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크게 만든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첫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중고 SUV 시장 전체를 놓고 봐도 최고의 가성비라고 불리는 차량이다. 바로 토요타 4러너, 특히 3세대와 4세대 모델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된 라인업이다. 이 차량은 오랫동안 조용히 선택받아왔다. 단순히 브랜드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온 모델이다. 오프로드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 차는 쉽게 망가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3세대 모델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되었고 전설로 불리는 3.4리터 V6 엔진이 탑재되었다. 이 엔진은 토요타가 만든 가장 신뢰성 높은 파워트레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수년에 걸쳐 계속 개선되었고 지금도 큰 문제 없이 48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하는 객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후 등장한 4세대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졌다. 여기에는 더 현대적인 4리터 V6 엔진이 들어가며 출력은 약 245마력 수준이다. 상위 트림에서는 4.7리터 자연흡기 V8 엔진도 제공되었는데 이 엔진 역시 내구성 면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토요타 4러너의 진짜 강점은 엔진만이 아니다. 차량 전체 구조가 내구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프레임 바디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강한 충격이나 험로 주행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로 모노코크 구조의 일반 크로스오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 누적 문제를 겪기 시작한다. 사륜 구동 시스템 역시 예외가 아니다. 파트타임 방식이든 풀타임 방식이든 각 버전에 맞게 설계된 이 시스템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수억 킬로미터 이상의 주행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했다. 데이터로 보면 더 명확하다. 토요타 4러너가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달성할 확률은 약 26.8% 수준이다. 이는 일반적인 SUV 평균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건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다.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과다. 이미 이 차량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2000년대 초반 모델 중 상태 좋은 차량을 아직도 약만 유로 이하 가격대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행거리가 약 24만 킬로미터 정도인 차량조차도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다. 이 모델에게는 그 정도 주행거리가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J.D. 파워의 평가에 따르면 2008년식 모델은 품질과 신뢰성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87점을 기록했다. 컨슈머 리포트 역시 최고 점수인 5점 만점을 부여했다. 이건 도박이 아니다. 무엇을 사는지 명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확실한 선택지 중 하나다.
이제 두 번째 모델로 넘어가 보자. 이번에 소개할 차량은 지프 체러키 XJ. 1984년부터 2001년까지 생산된 모델이다. 만약 어떤 SUV 하나가 열성적인 팬층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차량일 것이다. 각진 디자인,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한 단순한 구조, 그리고 솔직한 기계적인 완성도. 이 모델은 무려 18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생산되었고 그 시간 동안 한 가지를 증명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 차가 지금까지도 전설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엔진 때문이다. 4리터 직렬 6기통 엔진. 이 파워트레인은 지프이 크라이슬러 산하로 들어가기 이전 AMC 시절에 개발된 것이다. 이 엔진은 그야말로 올드스쿨의 상징이다. 마케팅이 아니라 내구성과 수명을 중심으로 설계된 결과물이다. 주철 블록과 헤드는 현대 엔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까지도 버텨낸다. 과열 상황? 이 엔진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일 교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문제없이 작동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64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하고도 계속 운행된 기록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지프 체러키 XJ는 단순한 오프로드 차량이 아니었다. 이 모델은 오늘날 SUV 시장의 방향을 바꿔놓은 존재다. 모노코크 구조를 적용하면서도 승용차처럼 편안한 주행감과 진짜 오프로드 성능을 동시에 제공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모노코크라고 해서 약할 거라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이 차량은 구조적으로 매우 단단하게 설계되었고 실제로 수많은 험로 환경에서 그 내구성을 증명해왔다. 더 비싼 SUV들이 포기하는 구간에서도 이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정비 측면에서도 이 모델은 상당히 유리하다. 오랜 기간 동안 대량 생산되었기 때문에 부품 수급이 매우 쉽다. 폐차 차량에서 부품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튜닝과 업그레이드 시장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 비용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운행 가능한 차량은 약 5,000유로 이하에서도 찾을 수 있다. 상태가 좋은 차량이라도 대부분 10,000유로를 크게 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바로 부식 문제다. 추운 지역에서 운행된 차량이라면 하부, 사이드실, 그리고 뒤쪽 휠아치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녹이 거의 없는 차량, 특히 건조한 지역에서 사용된 모델이라면 그건 단순히 좋은 선택이 아니라 쉽게 다시 만나기 어려운 수준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신뢰성의 상징이라고 불려도 전혀 과장이 아닌 존재다. 바로 토요타 랜드크루저 80 시리즈와 100 시리즈.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진 라인업이다. 오프로드 세계에서 이 이름은 이미 기준점이 된 지 오래다. 내구성과 수명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SUV는 결국 이 모델과 비교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주행거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 차량을 생각보다 현실적인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80 시리즈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생산되었으며 가장 순수한 형태의 랜드크루저로 평가받는다. 앞뒤 모두 솔리드 X를 사용했고 디퍼렌셜 잠금 장치와 극한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변속 시스템까지 갖췄다. 여기에 4.5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이 결합되면서 정상적인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80만 킬로미터 이상도 충분히 소화하는 내구성을 보여준다. 그 뒤를 이어 등장한 100 시리즈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졌다. 이 세대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승차감과 일상 주행에 적합한 성격을 갖추게 되었고 독립식 전륜 서스펜션과 함께 4.7리터 V8 엔진, 이른바 EUZFE 계열 파워트레인을 탑재했다. 이 엔진은 이미 토요타 팬들 사이에서 거의 전설로 자리 잡았다. 토요타 턴드러, 토요타 서코이어, 그리고 렉서스 차량에도 사용되었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공통된 결과를 보여준다. 큰 수리 없이 48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80만 킬로미터를 넘긴 차량들도 보고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토요타 랜드크루저는 40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 목록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 차량은 애초에 전 세계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 설계되었다.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신뢰성이 생존과 직결되는 지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인도적 지원 활동, 장거리 탐험, 대륙을 넘는 이동. 이런 상황에서 선택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고장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연비는 효율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차체 크기도 도심 주행이나 주차 환경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도 버텨내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역할을 수행하는 차량을 원한다면 이 모델을 대체할 선택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 차량의 가치가 점점 재평가되면서 가격도 서서히 상승하는 흐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찾아본다면 주행거리가 높은 100 시리즈 모델을 약 15,000유로 이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한다. 토요타 랜드크루저에서 높은 주행거리는 단점이 아니다. 오히려 이 차량이 얼마나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네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렉서스 GX470.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된 SUV다. 오프로드를 오래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차량은 사실상 랜드크루저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모델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더 접근하기 쉽다. 이 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와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즉, 기본적인 내구성과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내에는 가죽 시트, 고급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체감되는 승차감까지 더해진 것이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바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보닛 아래에는 검증이 끝난 4.7리터 V8 엔진, 이른바 EUZFE 계열이 탑재되어 있다. 이 엔진은 토요타 랜드크루저와 토요타 턴드러에도 사용된 바로 그 파워트레인이다. 내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차량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엔진으로도 알려져 있다. 구동 시스템 역시 강력하다. 상시 사륜 구동에 중앙 디퍼렌셜 잠금 기능까지 더해져 일반적인 SUV들이 한계를 드러내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높은 지상고와 균형 잡힌 차체 구조, 그리고 견고한 프레임까지 갖추고 있어 겉보기와 달리 상당히 본격적인 오프로드 성능을 발휘한다. 데이터를 보면 이 차량의 진짜 가치가 더 분명해진다. 렉서스 GX470가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할 확률은 약 20.7% 수준이다. 이는 일반 SUV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실제로 이 모델은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프리미엄 SUV 중에서도 가장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는 차량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나온다. 신차 시절에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던 모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고시장에서는 토요타 계열 모델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그 결과 지금은 약 24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한 렉서스 GX470을 토요타 4러너와 비슷한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제공하는 편의성과 실내 만족도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다. 이 차량들 중 상당수는 극한 환경이 아닌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에서 사용되어 왔다. 교외 지역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더라도 정비 이력이 깔끔하고 상태가 좋은 차량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랜드크루저 수준의 내구성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열선 가죽 시트와 만족스러운 사운드 시스템 같은 요소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이 선택보다 더 균형 잡힌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한더 CR-V 2세대와 3세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생산된 라인업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자. 모든 사람이 극한 오프로드를 위한 프레임 SUV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연비, 도심 주행의 편의성, 주차의 부담 없음, 그리고 유지 비용까지 고려하면서도 신뢰성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 선택지는 상당히 현실적인 해답이 된다. 2세대 한더 CR-V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생산되었고 당시 컴팩트 SUV 시장의 기준을 새롭게 만든 모델이었다. 엔진은 2.4리터 직렬 4기통, 한더의 K 시리즈로 불리는 대표적인 파워트레인이 들어간다. 이 엔진은 현대 자동차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내구성을 가진 구조로 평가된다. 이 엔진은 특별한 관리 없이도 32만 킬로미터 이상을 무리 없이 주행하는 사례가 흔하다. 정기적인 오일 교환과 기본적인 점검만 유지해주면 된다. 예상치 못한 고장이나 복잡한 문제 없이 꾸준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타입이다. 이후 등장한 3세대 모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지며 한층 더 완성도를 높였다. 실내 품질이 개선되었고 연비 효율도 향상되었으며 전체적인 승차감 역시 일상 주행에 더 적합하게 다듬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미 검증된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생산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신뢰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리페어펠 자료에 따르면 한더 CR-V는 동급 대비 평균 이상 수준의 신뢰성을 보여주며 연간 유지 비용 역시 경쟁 모델들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가능성이다. 갑작스러운 문제 없이 필요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한다. 복잡한 기술보다 실용적인 설계를 선택한 결과다. 사륜구동 옵션도 제공되지만 험로 전용 시스템처럼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 대신 눈길이나 빗길, 비포장 도로에서 안정감을 높여주는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 극단적인 환경을 위한 장비가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안전성을 위한 구성이다. 한더 CR-V는 오프로드 정복자를 자처하지 않는다. 대신 도심, 고속도로, 교외 이동, 그리고 비 오는 날의 시골길까지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상황을 안정적으로 커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격은 비교적 잘 유지되는 편이지만 충분히 찾아본다면 상태가 좋은 차량을 약만 유로 이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약 24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차량이라도 여전히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이 모델에게 그 정도 수치는 끝이 아니라 아직도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여유를 의미한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토요타 서코이어 1세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생산된 대형 SUV다. 만약 8명을 태울 수 있고 트레일러를 끌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찾고 있다면 이 모델은 거의 경쟁자가 없다고 봐도 된다. 단순히 크기만 큰 SUV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구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갖춘 차량이다. 이 모델은 토요타 턴드러 1세대와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일한 4.7리터 V8 엔진, 이른바 EUZFE 계열이 탑재되어 있다. 이 엔진은 오랜 기간 동안 토요타의 대형 차량 라인업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검증된 파워트레인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진다. 토요타 서코이어는 내구성 통계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준다. 자료에 따르면 약 47%에 가까운 차량이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한다. 이건 과장이 아니다. 생산된 차량 중 거의 절반이 그 수준에 도달한다는 의미다. 같은 EUZFE 엔진은 토요타 랜드크루저, 렉서스 LX, 렉서스 GX470, 그리고 토요타 턴드러에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모든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입증된 결과는 하나다. 압도적인 내구성이다. 이 엔진은 과도한 출력을 추구하지 않고 안정적인 세팅과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그리고 세밀한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단순히 오래 버티는 수준을 넘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큰 마모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견인 능력 역시 충분하다. 적절한 구성에서는 약 3,000kg 수준의 견인이 가능해 트레일러나 보트 또는 다양한 장비를 운반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실내는 3줄 좌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한 보조 좌석이 아니라 성인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서스펜션은 하중을 견디는 능력과 가족용 차량으로서의 승차감을 동시에 고려해 균형 있게 세팅되어 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이 모델은 이미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연식의 미국 브랜드 SUV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찾아본다면 상태가 좋은 1세대 모델을 약 15,000유로 이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주행거리가 높은 차량이라면 10,000유로 이하에서도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모노코크 기반 크로스오버가 아닌 진짜 프레임 구조의 풀사이즈 SUV를 원한다면 이 모델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옵션 중 하나다. 7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조용히 묻혀 있었던 차량이다. 바로 미트수비시 만테로 3세대.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트수비시 퍼제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모델이다. 이 차량은 화려한 광고 없이도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왔다. 대부분의 시선이 토요타나 지프에 집중되어 있을 때 이 모델은 실제 현장에서 자신의 성능을 입증해왔다.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극한 조건에서 검증된 구조다. 특히 더카어 랠리에서 무려 12번 우승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모든 걸 설명해준다. 사막, 산악 지형, 거친 노면을 수천 킬로미터씩 주행하는 이 대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구성의 증거다. 이 차량을 선택한다는 것은 랠리에서 축적된 기술을 일상용 SUV 형태로 가져오는 것과 같다. 3세대 모델에는 슈퍼 셀렉트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었는데 주행 중에도 후륜 구동,
상시 사륜 구동, 그리고 중앙 디퍼렌셜 잠금 모드까지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고속 주행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한 이 시스템은 활용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조다. 4.8L V6 엔진은 약 215마력 수준으로 수치만 보면 특별히 강력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엔진의 핵심은 출력이 아니라 단순한 구조와 내구성이다. 여기에 견고한 4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면서 큰 문제 없이 수십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는 조합이 완성된다. 흥미로운 점은 시장에서의 평가다. 미트수비시 브랜드의 인지도가 일부 지역에서 낮아지면서 미트수비시 만테로의 중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다. 관리 상태가 좋은 차량도 약 27,000유로 수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최상급 컨디션이라도 4만 유로를 넘기는 경우는 드물다. 이 말은 곧 더 유명한 모델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진짜 오프로드 성능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대량 판매된 모델이기 때문에 부품 수급 역시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다. 결국 이 모델은 이런 사람에게 맞는다. 검증된 내구성과 진짜 SUV의 성격을 원하지만 단순히 브랜드 로고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선택지 중에서 이 차량은 매우 현실적인 해답이 된다. 8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자동차 시장에서 보기 드문 특징을 가진 차량이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아지는 모델. 바로 토요타 FJ 크루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된 SUV다. 생산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지다. 토요타는 이 모델을 만들면서 자사의 오프로드 및 유틸리티 차량에서 검증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보닛 아래에는 4L V6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는 토요타 터코머와 토요타 4러너에서도 사용된 검증된 파워트레인이다. 여기에 더해 V8 엔진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내구성 높은 변속기가 적용되면서 이 차량에서는 훨씬 여유 있는 내구성을 발휘한다. 심지어 브레이크 시스템까지도 과하게 설계된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구성이 드러난다. 데이터 역시 이 평가를 뒷받침한다. 토요타 FJ 크루저는 신뢰성 평가에서 꾸준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32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많은 오너들이 48만 킬로미터 이상을 문제없이 주행하고 있으며 관리 상태에 따라서는 64만 킬로미터까지 도달했다는 사례도 존재한다. 물론 이 차량이 완벽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독특한 디자인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동시에 단점도 존재한다. 두꺼운 필러 구조로 인해 시야가 제한될 수 있고 독특한 방식으로 열리는 후면 도어는 탑승 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요소들이 이 차량만의 개성을 만들어내고 다른 SUV들과 확실히 구분되는 이유가 된다. 북미 시장에서는 2014년에 생산이 종료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이후에도 잠시 판매가 이어졌다. 생산량이 제한적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이 점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 약 24만 킬로미터 수준의 차량은 약 4,000유로에서 5,500유로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 시야 제한이나 독특한 구조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면 토요타 FJ 크루저는 단순한 SUV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토요타 특유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모델이다. 9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탄탄한 설계와 전 세계 운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성을 쌓아온 차량이다. 바로 수버루 포리스터 2세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된 모델이다. 합리적인 가격, 단순한 구조,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오래 버티는 내구성까지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춘 대표적인 사례다. 수버루가 충성도 높은 팬층을 확보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브랜드의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은 단순한 홍보 요소가 아니다. 항상 작동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복잡한 전자 제어에 의존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언제나 안정적인 구동력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그 결과 예측 가능한 주행 감각과 높은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고장 가능성을 낮추는 장점까지 얻을 수 있다. 이 모델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수평대향 방식의 4기통 엔진이다. 엔진이 낮은 위치에 배치되기 때문에 차량 전체의 무게 중심이 일반적인 SUV보다 더 아래에 형성된다. 그 결과 코너링 안정성이 향상되고
미끄러운 노면이나 긴급 상황에서도 더 쉽게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단순한 구조 차이가 실제 안전성과 주행 성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또한 2세대 모델에서는 이전 수버루 차량에서 지적되었던 헤드 가스켓 관련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특히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생산된 차량들은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단순한 구조와 개선된 내구성이 결합된 형태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정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여전히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관리 상태가 좋은 차량은 약 2,500유로에서 5,000유로 사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상태나 주행거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터보가 적용된 XT 버전은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지만 장기적인 신뢰성을 고려한다면 자연흡기 모델이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진다. 만약 어떤 날씨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지만 크고 무거운 SUV는 부담스럽다면 수버루 포리스터는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눈에 띄지 않는 외형 속의 실용성과 내구성, 그리고 실제 주행에서 체감되는 안정성을 모두 담아낸 모델이다. 10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내구성이 최우선 가치였던 시절 자동차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바로 닛산 패스파인더 R50,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생산된 2세대 모델이다. 이 시기는 닛산이 기술력 면에서 정점에 있었던 시기로 평가된다. 이 차량은 지금 중고시장에서 자주 간과되는 모델 중 하나지만 실제로는 많은 최신 차량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견고함과 성능을 갖추고 있다. 당시 패스파인더는 브랜드의 픽업 트럭에서 사용되던 구조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높은 내구성과 거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성능을 확보했다. 엔진 구성은 3.3L V6가 기본으로 들어가며 화려한 성능을 강조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유닛이다. 이후에는 3.5L V6 엔진이 추가되면서 출력이 향상되었고 동시에 동일한 수준의 내구성을 유지했다. 이 두 엔진 모두 수십만 킬로미터 이상의 주행을 통해 이미 신뢰성을 입증했다. 구동 방식에서도 차별점이 분명하다. 후륜 구동과 함께 저단 기어를 포함한 파트타임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제공되었다. 이는 단순히 미끄러운 도로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제대로 기능하는 구조다. 차체 구조 역시 흥미롭다. 모노코크 기반의 유니바디 설계를 사용하면서도 프레임 차량에 가까운 강성을 확보했다. 덕분에 일반적인 오프로드 차량보다 도로 위에서의 승차감은 더 편안하면서도 험로 주행에 필요한 내구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모델은 다양한 환경에서 그 성능을 반복적으로 입증해왔다. 예상보다 훨씬 험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으며 일부 전문 오프로드 차량이 주저하는 구간에서도 꾸준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오히려 구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 현재 시장에서는 상태가 좋은 차량을 약 2,000유로 전후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주행거리가 낮은 개체라도 3,000유로를 크게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 모델은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과 구조,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구성을 갖춘 차량이다. 11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단순한 내구성을 넘어 그 내구성을 프리미엄 수준으로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다. 바로 렉서스 LX 470,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생산된 모델이다. 이 차량은 사실상 토요타 랜드크루저 100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면서 완성도와 편의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랜드크루저가 내구성의 기준으로 불린다면 이 모델은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세련된 형태로 다듬어진 존재다. 기본 구조와 핵심 기술은 동일하지만 실내 구성과 마감, 그리고 전체적인 주행 경험에서는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보닛 아래에는 4.7L V8 엔진, 이른바 EUZFE 계열이 탑재되어 있다. 이 엔진은 이미 수많은 차량에서 검증된 유닛으로 큰 문제 없이 48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하는 사례가 흔하다. 당시 기준으로도 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자랑했던 엔진이며 지금까지도 그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구동 시스템 역시 동일한 수준이다. 상시 사륜 구동과 중앙 디퍼렌셜 잠금 기능을 통해 토요타 랜드크루저와 거의 동일한 오프로드 성능을 제공한다. 하부 구조와 서스펜션 역시 같은 기반을 공유하기 때문에 내구성 면에서는 두 모델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일상에서 느껴진다. 렉서스 LX 470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기능, 고급 오디오 시스템, 추가적인 방음 설계, 그리고 높은 수준의 마감 소재를 제공한다. 이 요소들은 머세이디즈 벤츠나 BMW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렉서스 브랜드 특유의 고객 서비스 경험도 중요한 요소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는 단순한 차량 이상의 만족도를 만들어낸다. 흥미로운 점은 이 차량의 감가 흐름이다. 일반적인 프리미엄 SUV들과 달리 이 모델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 하락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량이 가진 본질, 즉 토요타의 검증된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요타 랜드크루저보다 더 나은 가격 대비 가치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높은 차량은 약 3,000유로에서 4,000유로 수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프리미엄 SUV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다. 이 모델이 보여주는 핵심은 단 하나다. 편안함과 내구성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 고급스러운 실내와 다양한 편의 기능을 누리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12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현대적인 패밀리 SUV의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준 차량이다. 바로 한더 파일럿 1세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된 모델이다.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3열 SUV의 구조와 개념은 이 차량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모델은 처음부터 방향이 명확했다. 험로를 정복하는 차량처럼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정확하게 실현해냈다. 엔진은 3.5리터 V6, 한더의 제2 시리즈로 한더 어쿠어드와 한더 오디세이에도 사용된 검증된 유닛이다. 이 엔진은 수많은 차량에서 사용되며 신뢰성을 입증했고 32만 킬로미터 이상을 무리 없이 주행하는 사례도 흔하다. 작동은 부드럽고 유지 관리도 비교적 단순하다. 신차 시절부터 이 모델은 가족 단위 사용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대 8명까지 탑승 가능한 넓은 실내, 선택 가능한 사륜 구동 시스템, 그리고 한더 특유의 신뢰성까지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실용적인 패밀리 SUV의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장점들은 지금 중고시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유지 비용 역시 이 차량의 강점이다. 동급 SUV와 비교했을 때 부담이 적은 편이며 심각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다. 이 차량은 애초에 극한 오프로드를 목표로 만들어진 모델이 아니며 그 방향을 억지로 따라가지도 않는다. 대신 훨씬 현실적인 가치를 제공한다. 가족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동 수단이라는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다. 사륜 구동 시스템은 눈길이나 지늘길과 같은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한다. 복잡한 구조 없이도 안정성을 높여주며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기능을 정확히 제공한다. 현재 중고시장에서는 관리 상태가 좋은 차량을 약 3,000유로 전후에서 찾을 수 있고 주행거리가 높은 차량이라면 2,500유로 이하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결국 한더 파일럿의 진짜 가치는 여기에 있다. 가격 대비 제공하는 요소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 넓은 공간, 검증된 기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까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갖춘 현실적인 선택지다. 이 모델은 시장의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진 듯 보이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이수주 트루퍼 2세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된 이 차량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에서 제외해버렸지만 그 이유가 성능 부족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2세대 이수주 트루퍼는 전통적인 프레임 구조를 기반으로 한 SUV로 요즘 차량에서는 점점 보기 어려워진 설계를 갖추고 있다. 디퍼렌셜 잠금 장치와 파트타임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단순한 외형만 SUV인 차량이 아니라 실제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제대로 기능하는 구조다. 엔진은 초기에는 3.2리터 V6, 이후에는 3.5리터 V6가 사용되었다. 이 엔진들은 강력한 성능을 강조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내구성과 장기적인 사용에 초점을 맞춘 설계다. 기본적인 정비만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매우 긴 주행거리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다. 이 모델의 가치가 크게 변한 시점은 2008년이다. 이수주가 미국 승용차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이 차량 역시 대중의 관심에서 빠르게 멀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
같은 시기에 토요타나 지프 모델들이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도 이 차량은 비교적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게 되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차량을 약 1,500유로 수준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그보다 더 낮은 가격대의 매물도 존재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품 수급 문제 역시 실제로는 크게 어렵지 않다. 이 수주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일부 부품은 다른 제조사와 공유되기도 한다. 결국 이수주 트루퍼는 요즘 점점 사라지고 있는 가치를 제공한다. 진짜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SUV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브랜드 이미지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 이 모델은 시장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선택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14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거친 오프로드 성능이 아니라 편안함과 정교한 주행 감각, 그리고 검증된 기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다. 바로 에큐러 MDX 1세대와 2세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이어진 모델이다. 한더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어떤 방향을 추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SUV다. 이 차량은 한더 파일럿과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V6 엔진과 안정적인 구동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단순히 같은 구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 성능 자체를 향상시키는 기술이 추가된다. 그 핵심이 바로 슈퍼 핸들링 AWD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앞뒤 구동력을 나누는 수준을 넘어서 후륜 좌우 바퀴에도 토크를 능동적으로 배분한다. 그 결과 코너링 시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고 일반적인 SUV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정교한 컨트롤을 제공한다. 실제로 주행해보면 프리미엄 SUV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균형감을 보여준다. 신뢰성 측면에서도 이 모델은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평균 이상의 내구성을 보여주면서도 유지 비용은 과도하게 높지 않다. 단순히 고급차라는 이유로 관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타입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가능한 구조다. 실내는 한더 파일럿 대비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야. 소재의 질감, 마감의 완성도, 그리고 전체적인 설계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여기에 3줄 좌석이 제공되며 단순히 형식적인 구성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 단위 사용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중고시장에서는 1세대 모델이 약 2,500유로 이하에서도 거래되며 2세대 모델은 상태와 주행거리에 따라 약 2,500유로에서 4,500유로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에큐러 MDX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이 균형이다. 프리미엄 SUV가 주는 주행 감각과 편안함을 제공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담까지 함께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 이 가격대에서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모델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15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이 리스트를 마무리하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선택지야. 바로 토요타 RAV4 2세대와 3세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모델이다. 이 차량은 컴팩트 SUV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킨 핵심 모델이며 지금까지도 실용성의 기준으로 자주 언급된다. 2세대 모델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되었으며 당시 기준으로 매우 흥미로운 구성을 제공했다. 연비를 중시하는 2.4리터 4기통 엔진과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3리터 V6 엔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컴팩트한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델에서는 3열 좌석 옵션까지 제공되어 활용성 면에서도 차별화를 보여주었다. 이후 등장한 3세대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지며 전체적인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렸다. 실내 품질이 개선되었고 안전성도 강화되었으며 효율성 중심의 설계가 더욱 강조되었다. 주력 엔진은 2.5리터 4기통으로 연비와 내구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균형 잡힌 구성을 보여준다. 토요타의 신뢰성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다. 이 브랜드는 순간적인 성능이나 화려한 디자인보다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시해왔다. 토요타 RAV4 역시 마찬가지다. 강렬한 외형이나 높은 출력으로 주목받기보다는 매일 꾸준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한 차량이다. 사륜 구동 시스템은 복잡한 구조 없이도 눈길이나 빗길에서 안정성을 높여주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한다. 연료 효율 역시 동급 대비 경쟁력이 있으며 유지 비용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중고시장에서는 3세대 모델을 약 2,700유로 전후에서도 찾을 수 있고 2세대 모델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대로 접근할 수 있다.
결국 이 모델이 가진 핵심 가치는 명확하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 부담 없는 유지 비용,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구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갖춘 SUV다. 이제 전체 그림이 완성됐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5대의 SUV들. 토요타 랜드 크루저 같은 전설적인 모델부터 이수주 트루퍼처럼 과소평가된 선택지, 그리고 렉서스 GX 470의 프리미엄 감성과 한더 CR-V의 실용성까지. 이 모든 차량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다. 최고의 자동차는 반드시 최신이거나 가장 비싼 모델일 필요는 없다는 것.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생산된 차량들은 자동차 산업에서 매우 특별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 당시에는 내구성과 장기적인 사용이 핵심 기준이었고, 제조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수명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전이었다. 그 시기의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보증 기간을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수십만 킬로미터를 버텨낼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설계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문제없이 달리는 차량들, 실제 사용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한 모델들이다. 하지만 모델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구매하느냐다. 차량을 고를 때는 반드시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하부의 부식 상태를 확인하며 정비 이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그 차량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어 왔는지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시간의 확인 과정이 앞으로의 큰 지출을 막아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차를 선택하고 높은 할부 부담을 감수하면서 몇 년 뒤 가치가 떨어지고 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겪는다. 하지만 다른 선택도 존재한다. 이미 내구성을 입증한 차량, 앞으로도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최고의 SUV는 쇼룸에서 빛나는 새 차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문제없이 작동하는 차량, 다른 차들이 여러 번 주인이 바뀌는 동안에도 꾸준히 제 역할을 하는 모델이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꾸준히 관리해라. 그러면 그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위해 안정적으로 움직여 줄 것이다.